드라마 이친자가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수연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 같은데요. 이수연을 죽인 사람은 담임 박준태였습니다. 낚시터 씬에서 피 묻은 손을 보며 괴로워하는 박준태의 모습은 그가 범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물론 김성희 역시 이수연의 죽음에 관계가 있는 듯 보였지만 자세한 사정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인물 최영민은 단순 목격자였습니다. 윤지수를 협박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수연을 죽은 이유는 박준태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켜서인 게 아닐까 합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가출팸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준태는 김성희와 연인 관계였고 이수연은 최영민의 가출팸 내 들어간 상황이었죠. 이들의 중간 지점에 가출팸 숙소가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사고로 이수연을 죽게 만든 박준태는 하빈이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연히 윤지수가 알게 되었고 딸이 수연이를 죽인 줄 알고 시신을 안매장했던 것이죠. 최영민은 그런 윤지수를 미행해 시신 유기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추측을 했었는데요. 제가 완벽하게 틀린 부분은 바로 하빈이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저는 하빈이가 이수연을 사귄 이유가 엄마를 위해서라고 추측했었습니다. 딱히 친구가 필요 없던 하빈이는 엄마에게 자신을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친구를 사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하빈이는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이코패스를 정의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세상에 자신밖에 모르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빈이가 이수연에게 집착한 이유는 그녀가 자신을 피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빈이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신당하고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울부짖던 어린 하빈이. 그녀는 처음으로 생긴 친구로부터 또다시 배신당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윤지수도 딸이 정상이 아닌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극도로 이기적이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전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 역시 자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능이 높은 사이코패스일수록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빈이는 이런 고도의 지능을 가진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윤지수는 딸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 알면서도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참고로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는 자신의 뇌 MRI를 통해 자신이 사이코패스라는 걸 알게 되어 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통해 자신의 조상들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마들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평범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가족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릴 적 자신은 분명 다른 아이들과 달랐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이죠. 아마도 윤지수 역시 이렇게 하빈이를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이 터지자 윤지수도 장태수처럼 딸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이죠. 윤지수는 이수연의 시신을 보았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딸이 죽인 게 아니라고 믿었어야 하죠. 하지만 그녀는 이수연의 시체를 보고 바로 하빈이가 범인이라고 의심해 버렸습니다. 이후 한동안 협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빈이를 범인으로 믿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수연을 죽인 게 하빈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신도 남편 장태수와 다를 바 없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와서 사건을 바로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하빈이가 알게 된다면 엄마가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지는 것이니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지수는 딸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엄청난 죄책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녀가 죽기 전 장태수를 만난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 같네요. 아마도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태수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 같지만 장태수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하빈이 주위를 맴도는 인물. 일단 그가 하빈이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바로 같은 반 남사친 이수연이었습니다. 장태수에게는 남친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수연이 하빈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빈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그녀가 부탁한 일은 이유도 묻지 않고 들어주는 이수연. 하빈이를 위해 거짓 알리바이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마도 하빈이를 짝사랑하는 이수연이 오토바이 헬멧남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하지만 역대급 반전의 주인공으로 구대홍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헬멧남이 보여준 터프함은 구대홍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완벽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어쩌면 그의 여성스러운 모습은 역대급 반전을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듭니다. 일단 구대홍은 맹목적으로 장태수를 돕고 있습니다. 왠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장태수에게 빚을 지게 된 것 마냥 말이죠. 아마 그가 장태수의 팀에 지원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빈이가 사건에 관련된 것을 알게 된 지금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곁을 맴돌기 시작한 게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 한석규가 이런 스포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극중 장태수는 딸에게 무릎을 꿇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다. 라고 말이죠. 만약 제작 발표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하빈이가 범인이 아님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빈이는 사이코패스가 맞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는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제목은 동명의 교양서적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는 실제 심리학 용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사람의 성향이란 건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하빈이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민아를 죽이려고 고문 도구까지 챙겨갔지만 중간에 무슨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것 분명해 보이네요. 이제부터는 송민아를 진짜로 죽인 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빈이가 그날의 전말을 장태수에게 털어놓아야 할 텐데요. 일단 송민아가 2리터 정도의 피를 흘렸다고 사망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수혈 같은 걸 해놓았고 단순히 그 피를 뿌린 것이라면 사망을 위장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죠.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